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두 모집단 차이의 검정과 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두 모집단 차이의 검증과 추정입니다. 이 분야는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닌데요. 한 대여섯 개가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안 풀어주려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나왔는데 안 풀 수도 없고, 근데 사실 보면 전부 다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최근 것들은 사실은 그 배우지 않아도 F분포 하나 정도만 최근 문제고요. 그 확률분포 문제를 제가 잘못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A사 제품과 B사 제품의 제로트에서 각각 샘플을 5개, 7개씩 랜덤하게 추출했다. 정규분포로 지금 했다는 얘기인데요. 시그마 A가 이렇고 시그마 B가 얼마다. 두 회사 데이터의 모평균의 차이 검증 결과가 오른 것은, 이거는 진짜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뮤A고 이게 뮤B잖아요. 차이 검증이, 그러면 우선 X바 A 마이너스 X바 B가 통계량이죠. 그럼 이걸 빼는 게 통계량이거든요. 통계량이 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통계량이에요. 그러니까 모수가 어떻게 되느냐. UA 마이너스 뮤B가 되죠. 차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설도 이렇게 들어가요. UA 마이너스 뮤B는 0이 아니다. H0는 UA 마이너스 뮤B는 0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기사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산업기사만 공부하시는 분은 실험계획법 공부할 때 이게 좀 개념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뭐 실험계획법에서 그 LSD 검정이 나오는데 그걸 저기 산업기사 같은 거 잘 모르면 공식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아는 게 좋죠. 알파는 지금 현재 뭐 5%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G0. 이건 시그마 기지니까요. 차를 무시하라요. 그래서, X바 A 마이너스 X바 B를 무시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선 X바 A 마이너스 X바 B는 5.5였죠? 이거 빼기 한 거니까. 얘는 0이에요. 이게 자체가 모수예요. 얘가. 모수가 차이가 없다 하니까 0이 되는 거죠. 모수가 0이니까 빼나 마나고요. 이거는 X, 이거 서로 독립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평균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NA가 몇 개? 5개죠? 5분의 시그마 A 제곱 5.0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7개인가요? 시그마 B는 4. 그러면 이거를 풀면 2.037이 됩니다. 64 이렇게 되는데요. 당연히 기각이죠. 뭐 정규분포인데 다르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일 거 아니야. 뭐 2.이니까 여기 한참 나가게 되죠. 그래서 H로 기각이 되겠네요. 자, 검증 결과 오른 것은 H로 기각이다. 뭔가 볼까요? 이거 진짜 문제 황당하네요. 유의적이다, 유의적이 아니다. 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요걸 다 지우고 하나도 안 풀어본 상태에서 맞추는 방법, 찍는 방법 있나 볼까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우선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차가 있다. 이건 주어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의하지 않다죠? 그럼 유의적이 아니다도 이거예요. 두 개는 답이 같죠?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것은 유의적이다.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풀어서 그렇죠. 이제 H로 기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몰라도
이 개념만 알면, 두 개는, 이거 같으니까 답이 두 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찍어서 콱. 됐죠? 2번. 이거는 무조건 쌍채비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칸을 딱 만들어 놓고 A, B 써놨죠. 그럼 이건 D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가 이게 아니고요. 89 빼기 84는 5. 87 빼기 80은 7. 이건 13이죠. 이건 5예요. 이건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건 10인데요.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6개. 차이 데이터. 이 문제는 대부분 뭐냐면 측정 오차를 따지는 건데요. A와 B의 측정 오차를 따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쌍채 비교 역시 두 집단의 차이 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류가 사실 산업기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느냐? 차를 만들면 싱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싱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싱글 데이터로 분류가 돼가지고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분류를 지금 악의적으로 했거나 잘못해놓은 거죠. 실제로는 이게 출제 안 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써놓는데 사실 공부하기 싫으면 틀려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실험계포 공부할 때 조금 힘들 거다 하는 거죠. 그래도 몰라도 하기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실험계획은 실험계획도 또 익혀가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되니까요. 정 안 되면 그냥 답만 외우세요. 자, 어쨌든 문제를 보죠. A 작업자가 측정한 것이 B 작업자가 측정한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뮤A 마이너스 뮤B가 0보다 크다는데 이건 이렇게 안 세우고요. D가 0보다 크다는데 D는 델타 아니에요. 델타는 숫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문자 델타를 쓰죠. 델타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AB 두 작업자의 측정치 차에 대한 95% 신뢰 한계를 추정하라. 그럼 얼마냐? AB 두 작업자의 측정치 차에 대한 95% 신뢰 한계를 추정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신뢰 한계를 추정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뭘 구해야겠어요? D바와 SD를 구해야 되네요. 표준 편차를. 데이터 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징합 문제입니다. D는 6.833이고요. SD는 5.15429가 되죠. 델타가 크다이므로 무조건 델타의 그 하한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통계량, 이게 플러스니 크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T 통계량이고, 그 다음에 D 통계량이 되죠. 그러니까 D바 마이너스 T 0.95에 알파가 5%니까요. 5개죠? 자유도가 6개니까. 자유도가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SD를 루트 6으로 나누면 데이터 6개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값을 넣으면 되죠. 6.8333. T 0.95의 5는 2.02로 표준 편차는 5.15429 루트 6 이렇게 되니까 2.5933이 됩니다. 답이 2.59가 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거라 해도 바꿔놓고 나면 그냥 이거의 T분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데이터를 놓고 T분포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T분포랑 똑같은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차이를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짝이 안 맞을 수 없겠죠. 짝 안 맞으면 차이를 못 구하니까요. 3번 다음 중 두 분산비에 대한 점추정치로 오는 것은 두 분산비는 이게 원래 F분포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1을 1분의 1로 쪼개서 그 다음에 이것을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거예요. 얘가 자유도니까 자유도분의 자유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자유도 2분의 자유도 2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S 제곱 V라고 씁시다. 여기는 자유도 1분의 자유도 1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V 이렇게 되니까 이 약분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 2 밑에 썼네요. 그 다음에
V,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는 시그마 1 제곱 V1. 이걸 밑으로 내리고 이거 위로 올리면은 이거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꾸면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럼 여기가 분자가 V2분의 V1이 돼요. 밑에는 시그마 1 제곱을 시그마 2 제곱으로 나눈 거죠. 이거하고 이거의 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비 그러니까 이걸 분산비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요. 분산비잖아요, 분산비. 모분산비의 검정이에요.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는 거죠. 통계란 뭐냐? 통계는 당연히 이거죠. 분산비니까. 볼 것도 없어요. 분산비는 분산비. 제곱이잖아. 이게 이거죠. 이거는 표준편차 비 아니야. 틀렸지. 4번. 두 직조 기계에서 뜨개실을 생산할 때 각 기계에 따른 뜨개실의 조밀함에 대한 산포의 크기를 비교한다. 예, 조밀함에 대한 산포라 그랬죠. 그러면 각 기계별로 비교하는 거니까 결국은 기계들의 분산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F 검정이 되죠. 단 측정값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예, 이 4개 분포는 사실상 정규분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다. 확률분포에서 제가 그렇게 틀림없이 강의를 드렸죠. 예, 그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4개 다 정규분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계량치의 경우는 분포를 알고 있을 것.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이런 거에서 근거가 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두 정규 모집단 AB에서 각각 16개, 13개의 표본을 취해서 구한 불편분산이 VA가 47.3이고 VB가 36.4이다. 두 집단의 모분산이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이 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앞부분만 쓰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어떻게 되냐. B보다 A가 크다. 이건 뭐보다 크냐? 1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H1이 되고요. HL은 안 크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5%를 했으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 통계량이죠? 밑에는 이걸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1이거든요. 이게 1이잖아요. 모수니까. 여기 1이라 그랬죠. 여기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H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비 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7.3을 AB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AB라는 걸 그게 쓰냐고. 47.3에 36.4이다. 뭐 이렇게 나누게 돼 있는데 검정 방법을 뭘 쓸 거냐? F 검정 쓴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유일한 답이 되죠. 6번. 이건 제가 분류를 잘못했어요. 확률 분포 문제인데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일로 들어왔어요. 상호 독립된 불편분산 VA와 VB의 분산비는 자유도 뉴A와 뉴B를 갖는 F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거 보고 제가 모르고 밑에 안 보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자유도 뉴A가 10이고 뉴B가 10인 다행히 같네요. F 분포의 상측 확률 면적을 5%로 할 때 그럼 이게 F0.95에 10, 10이란 얘기거든요. 이거는 2.98이다. 알겠죠? 이 분포에서 하측 확률 면적 얘는 어떻게 되느냐? 10, 10이겠죠? 이 값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하측 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수를 취해가지고요. 이 바꿔야 되는데, 이거 똑같네요. 고맙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바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다행히 같으니까 2.98분의 1이다. 0.33557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